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낙태 수술을 해주고 아기 장례까지 치러주기로 하면서 무려 2,800만 원을 쳐받기로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받는 게 아니라 쳐받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슈 반장 엄변입니다. 오늘은 무려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는 브이로그를 올린 유튜버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6월 말에 꼼죽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는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브이로그 형태의 해당 영상에는 낙태 수술 과정과 수술 후 회복하는 과정이 상세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럼 반장님, 저도 화제가 된 후에 인터넷에서 여러 영상 캡처 화면을 봤는데요. 조회수 올리려고 조작한 영상이다, 루머다 등의 이런 무분별한 음모론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8월 12일 경찰 수사 결과 그 낙태 사실은 실제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경찰은 해당 영상 게시자와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역시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영상 속에서 이 여성은 임신 36주 차에 들어서야 본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임신과 출산을 경험해본 저로서는 모르기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여러 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대부분의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거부를 했고, 결국 본인의 거주지와는 먼 곳까지 가서 수술을 받게 됐고, 수술 비용으로는 900만 원을 지불했다고 해요. 낙태 수술을 거절했던 병원 두 곳 중 한 곳으로 추정되는 의사 한 분은 아기가 심장이 잘 뛴다, 낳아야 한다고 했다고 해요. 그렇죠. 임신 36주면 9개월이잖아요. 이때 태아 모습은 신생아 모습이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36주부터는 태어나서도 생존 확률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산모의 평균 출산 시기는 37주라고 합니다. 즉 36주면 엄마 배에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온전한 아기나 다름없어요. 해당 영상에서 그 여성은 본인이 개복수술, 즉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고 언급을 했다던데,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낙태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제는 낙태는 불법이 아닌가요? 현재 모자보건법 상으로는 임신 초기부터 24주까지는 유전성 질병이 있거나 강간 등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 등 몇 가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을 하고 있고, 임신 24주 이후부터는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에 2020년 말까지 여기에 대해서 개정을 해라, 개정 입법을 요구를 했는데, 법률 개정이 지금까지도 지연이 되어서 현재 낙태죄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현재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낙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동안 낙태와 관련된 법적 공백으로 인해서 계속 혼란이 있어 왔고, 브이로그 형태로 특이하게 올라와서 그렇지 암지에서 이런 일이 종종 있었을 거예요. 그런 법적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이제서야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이번 유튜버 사건도 처벌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낙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임신 24주차를 훨씬 넘긴 만삭 36주 차에는 태아가 태어나더라도 자가 생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아주 무섭고 무거운 얘기 하나 해드릴 건데요.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 2019년도에 임신 34주차 임산부에게 낙태 수술을 해줬다가 살인죄와 사체 유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임산부가 34주차였고 아기 몸무게도 2.1kg로 건강한 상태였어요. 출산을 하면 충분히 생존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낙태 수술을 해주고 아기 장례까지 치러주기로 하면서 무려 2,800만 원을 쳐받기로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받는 게 아니라 쳐받는 거죠. 이렇게 수술을 해서 아기는 당연히 멀쩡하게 살아서 태어났고요. 응애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의료진들은 이렇게 잘 울고 있는 아기의 손과 발을 잡고 플라스틱 양동이에 담긴 물에다가 아기의 온몸을 담가서 익사를 시켜서 살해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아기의 사체를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서 수술실 냉동실에다 넣어서 보관을 한 뒤 며칠 후에 일반적인 의료 폐기물인 것처럼 폐기물 수거 업체에다가 넘겨서 소각하는 방법으로 사체를 송대했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 보건복지부와
경찰에서도 이런 판례를 염두에 두고 살인죄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아기가 살아서 태어났는지까지는 알려지지 않아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대상이 태아가 아닌 사람이어야지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판례에서는 태아가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반으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부터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제왕절개를 많이들 하잖아요. 진통 오기 전에 제왕절개를 하는 건데 이때는 그럼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그쵸. 이제 선택제왕이라고 해서 날짜를 정해서 하는 제왕절개 같은 경우에는 진통이 오기 전에 하는 경우가 많고, 양수가 터져서 인위적으로 분만을 시작해야 되는 경우에도 진통이 오기 전이고, 이렇게 이제 주기적인 진통 여부와는 관계없이 분만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자연분만에 있어서의 분만 개시에 준하는 분만 전 처치를 시작한 때 비로소 태아의 지위에서 벗어나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분만을 위한 제왕절개 수술 등에 들어갔을 때를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해당 유튜버는 이미 경찰 조사를 2번이나 받으면서 낙태 사실을 다 인정을 했다고 하고요. 병원장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징계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임신 36주 차의 아기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면서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이런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하겠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징계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산한 일만 남은 아기를 죽이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런 과정을 브이로그로 촬영을 해서 올렸다는 걸 보니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것 같아서 참 무섭기도 하고 너무 끔찍하기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 대해서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입법 공백 상태에 있는 낙태죄에 대해서 속히 처벌 규정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